아이 둘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작년부터 목 좋은데 디저트 카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처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없는 건 바로 얼마 전 우리 언니가 당한 어이없는 일들을 남편이 깔끔하게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이혼하고 친정으로 왔을 때 저희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녀 중 둘째예요. 별다를 거 없는 중산층에 태어나 2살 터울인 언니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언니가 중학교 올라갈 무렵 저는 한참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해 매일같이 학교가 파하면 동네 공터에서 자전거 연습에 매진하곤 했죠. 그런데 아직 자전거가 서툴렀던 저는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는데 하필 종아리가 자전거 체인 사이에 끼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울고만 있었는데 그때 근처에서 놀고 있던 언니가 달려와 어떻게든 제 종아리를 빼내려다 언니는 그만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도 제 종아리에는 희미하게 그때의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데 불행하게도 언니는 그때의 사고로 인해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신경이 끊어지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려다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어린 저였지만 그 후로 전 늘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천성이 착하고 순했던 언니는 한 번쯤 제 탓을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의 사고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짓궂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 때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때조차도 언니는 혼자 묵묵히 감내해왔죠. 그래서 제게 언니는 뭐랄까 언제나 마음의 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네요. 사춘기 때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언니에게 심술맞게 군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때도 그저 받아주기만 한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였고 제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형부 될 사람도 서글서글한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사돈 될 형부 어머니도 언니의 손가락에 대해서 애써 말씀을 피하시는 모습이 참 배려심이 많아 보였죠. 저는 신랑과 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서 항상 언니가 언제 결혼을 할까 걱정이 많았던 터라 누구보다 언니의 결혼 소식에 행복했습니다. 당시 저는 친정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언니는 제법 먼 타지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언니의 시댁은 10년도 넘게 큰 설렁탕 전문점을 하고 있어서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형부도 좋아 보이고 형편도 넉넉한 집에 시집을 가니 여러모로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참나 불과 2년 만에 엉망이 된 몰골로 캐리어 하나 달랑 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와 신랑이 친정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며칠을 울기만 하는 언니에게 그 어떤 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분노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언니는 식당 일을 돕게 되었는데 그렇게 인자한 척 굴었던 언니의 시어머니는 손가락이 불편해 실수라도 할라치면 장소를 불문하고 소리를 빽 지르며 얘 정신 좀 차려라. 이게 그렇게 어렵니? 응? 하긴 네 손으로 하기엔 어렵긴 하겠다. 그래도 사정 봐주는 거 없어? 에휴 쓸데라고는 하나도 없지 아주 라고 하시며 언니의 장애를 가지고 비아냥대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답니다. 거기다 형부라는 인간은 그렇게 혼나는 언니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더 난리를 쳤다고 해요. 잘 좀 해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직까지 헤매길. 아 절로 가. 저기 가서 식탁이나 닦고. 그건 할 수 있지? 언제쯤이면 1인분 할래? 제발 1인분만 하자. 내가 더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언니의 손 상태를 모르고 결혼했어도 그렇게까지 구박하지는 못했을 텐데 뻔히 언니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게 진짜 너무 뻔뻔하고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언니 좀 잘 봐달라고
저 결혼할 때보다 훨씬 돈 더 들였어요. 물론 언니는 잘 모르게 말이죠. 괜히 알면 자존심 상한다며 예단비도 훨씬 더 쳐드리고 예물도 저희 시댁에 드린 것보다 배는 해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려쳐먹고 거기다 구박까지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온갖 구박만 듣던 언니는 결혼하고 딱 6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그 덕에 조금 편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식당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한번 내놨던 반찬 재활용은 애교 수준이고요. 날짜 지난 재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렁탕에 들어갈 고기 밑간 할 때는 아예 씻지도 않은 빨간 다라이에 다 부어놓고 비 올 때 신는 장화 있죠? 그걸 신고 막 밟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광경에 기겁을 한 언니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하자 시모라는 사람이 그랬다네요. 모르면 잠자코나 있어. 이래야 고기가 부들부들해져 더 맛있어지는 거야 이 모지라. 거기다 위생점검 올 때만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외에는 주방 구석구석 양념들이 쏟아져 있어도 치울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임신하고 카운터에서만 일을 했는데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유 이 집 며느리인가 보네. 좋겠어요. 사장님 곧 손주 보시네요. 축하드려요. 수많은 손님들이 잘 먹었다며 인사를 하고 갈 때마다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던 언니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시모한테 부탁을 했다나 봐요. 어머니, 주제 넘은 줄 알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조그만 위생에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면 안 될까요? 여기 손님들 다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만든 걸 돈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하나 틀린 곳 없는 이 말에 시모와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언니 남편이 그랬대요. 야, 한 번만 더 입이 열리면 임산부고 뭐고 패버린다.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고 조용히 짜져 있어라. 확. 그래서 언니는 그 후로 너무 괴로웠지만 행여나 정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말 때문에 언니 시모와 남편은 언니를 버리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돌 조금 지났을 때 예전 카운터 볼 때 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이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웃겨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직장이 없는 엄마라는 이유로 친권도 뺏기고 그냥 몸만 덜렁 쫓겨난 언니는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집에 왔는데 저나 엄마나 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쩌겠어요. 그저 언니가 울면 같이 따라 울어주고 달래주고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참 서러웠습니다. 그 집안의 복수는커녕 우리 이쁜 조카도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 신랑이죠. 일단 저희 신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별명은 곰, 둔팅이 등등 다양했는데 공통점은 듬직하지만 좀 바보스럽다? 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생긴 거 자체가 그래요. 아주 작은 눈에 둥근형의 얼굴, 그리고 약간 처진 눈썹을 가진 남편은 어딜 가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착해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실제로도 엄청 착하고요. 사실 언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도 신랑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장난기가 많은데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쳐도 그 흔한 버럭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은 컨설턴트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구조적으로나 내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좀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올리는지 조사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주는 직업인데요. 좀 어렵죠? 아무튼 세상 둔한 성격으로 남들을 컨설팅 해주는 것도 웃기지만 직장 동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회사에서는 또 냉정하기가 아주 칼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가 회사에서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분다며 완전 까칠 대망이라던데 믿어지지가 않아. 오빠 혹시 이중급격자야? 나랑 애들이랑 알고 있는 오빠랑 회사에서의 오빠랑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설명을 해봐. 라고 농담삼아 물어봤는데 재미없는 신랑은 회사는 일하는 곳이고 집은 사랑하는 곳이잖아 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친정엄마가 평소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심하게 도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무런 내색도 안 하던 신랑이 먼저 어머님 괜찮아지실 때까지 함께 살자고 했고요.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쩌냐 했더니 전세 주면 된다고 쿨하게 말하곤 일주일 만에 저희는 친정엄마 집으로 애들 데리고 이사를 했네요. 둔하게 보여도 또 막상 뭘 한다 그러면 얼마나 추진력이 좋은지 순식간이에요. 당연히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아빠고요. 요즘은 유치원 들어간 첫째랑 둘째가 매일 아빠 옆에 붙어 잔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언니가 이혼당하고 애까지 뺏긴 상태로 저희 집에 왔다고 했죠. 그때 저희는 친정으로 이사 온 지 2달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세 모녀가 매일같이 울고 불고 온 집안이 난장판으로 만들면 묵묵히 신랑은 애들 챙기랴 퇴근하고 집안 청소하랴 무던히도 애를 써주더라고요.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고마웠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신랑이 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형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은주 꼭 다시 찾아드릴게요. 그러니 몸부터 추스리세요. 오빠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혹시 친구들 중에 실력 좋은 변호사나 경찰 관계자라도 있는 거야? 하고 제가 물어보니 신랑은 그냥 묵묵히 걱정 마. 꼭 찾아줄게. 나 믿지? 사실 이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랑은 딱 1달 만에 우리 조카 은주도 되찾아오고 그 역겨운 모자도 데리고 와서 언니에게 사과까지 제대로 시켰고 진짜 우리 세 모녀 눈에는 슈퍼맨보다 배트맨보다 더 멋진 영웅처럼 보였네요. 신랑이 무슨 수를 썼냐고요? 지금부터는 신랑한테 들은 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신랑은 제일 먼저 저도 이미 자주 만났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 친구는 신랑의 고향인 부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불러 올렸습니다. 둘의 작전은 이러했어요. 인터넷으로 소형 몰래카메라를 4개를 사고 어차피 저희 신랑은 그쪽에서 얼굴을 아니 친구가 그 설렁탕 집에 매일같이 점심에 식사를 하러 가서 밥을 먹는 척하며 어디쯤 카메라를 설치해야 앵글이 좋을지 며칠을 연구했고 마침내 대략적인 위치를 정한 후 우리 신랑이 쳐들어갔답니다.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아마 저번에 뜬금없이 언니한테 그쪽 인간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였나 보더라고요. 우리 처형 그렇게 만들고 니들이 잘 살 줄 알아?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전 진짜 이 대목에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신랑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난장판을 만들었답니다. 일이 커지면 안 되니 언니의 전 남편놈 패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수습이 되었는데 그땐 이미 신랑 친구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카메라 설치를 끝낸 후였죠. 그때부터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 친구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신랑은 더 신중하게 2주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마침내 2주 후 신랑은 또 한 번 더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 했답니다. 카메라를 회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겪었다고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길래 곤란해진 신랑은 급기야 식당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안절부절하길래 성공적으로 카메라는 신랑 친구가 회수를 했고 신랑은 또 경찰서에 가서 훈방 조치를 받긴 했는데 그때 경찰 한 분이 훈방으로 끝내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요. 한 번만 더 장사 방해하면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라고 했는데 신랑이 웃으면서 네, 어차피 소등 피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마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인간들은 무슨 뜻인지 아예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회수해온 카메라의 메모리를 모조리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네요. 빠르게 감으며 확인했는데도 총 4대의 2주치 영상을 확인해야 했으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과연 신랑은 자기가 찾고 싶은 증거를 발견했을까요? 나중에 신랑이 보여줘서 알았는데 진짜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거긴 사람이 밥을 먹는 곳이 못 돼요. 그냥 음식 쓰레기를 이쁘게 포장해서 파는 수준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모은 증거를 가지고
신랑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찾아갔고 보자마자 경찰을 부르려는 그 인간들에게 경찰 부르시려고요? 빨리 부르세요, 빨리.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잘 됐네요. 경찰이랑 같이 봅시다. 라고 하며 카메라로 찍은 걸 편집한 영상을 보여줬더니 바로 전화 끊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 없다고 뿌리치니 원하는 게 뭐냐고 바로 본론을 꺼내길래 우리 조카, 난 다 필요 없고 우리 조카만 돌려받으면 돼. 그리고 우리 처형한테 무릎 꿇고 사과도 해야지. 딱 2가지만 해주면 이 영상 100불 줄게. 아니면 여기 손님들한테 일단 쫙 보여드리고 방송국에도 보내고 경찰에도 보내고. 참, 요즘 이런 거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들에게도 다 보낼 거야. 그럼 여기 장사는 그날로 접어야 할걸? 어차피 당신들 장사꾼들이니 빨리 수지타산 계산해봐. 나 시간 없어. 애는 줄 수 있는데 무릎 꿇고 사과는 좀 곤란해요. 그래도 내가 시험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처형 상태를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텐데. 지금 내가 여기 흥정하러 온 걸로 보여? 통보하러 온 거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협상질 할 거면 그냥 가고. 어차피 당신들 애 키우는 거 보니 이 영상 보여주면 다시 법적으로 싸워볼 여지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까지 합시다. 알량한 자존심 세우다 알거지되게 생겼네. 하고 일어서려는 신랑을 잡은 건 바로 언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무조건 알겠다, 따르겠다며 영상 안 퍼뜨리겠다는 각서라도 써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각서 써주고 바로 아이 돌려받았습니다. 거기다 무릎 꿇고 사과까지도요. 딱 봐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눈치더군요. 그래도 언니 속은 후련했을 겁니다. 사실 사과는 의미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을 되찾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랑은 약속한 걸 어기고 정말 그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고 그 인간들은 한순간에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언니의 전남편이 전화해서는 각서까지 써놓고 약속을 어길 수가 있냐 막 따졌더랍니다. 그리고 각서 가지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신랑은 어차피 사적으로 쓴 각서 법적 효력 없는 거 모르냐, 고소할 테면 해봐라 하고 무시를 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생긴 걸 보니 신랑 말이 맞았나 보네요. 솔직히 각서까지 써놓고 얻을 건 다 얻었는데 왜 굳이 약속을 어겼는지 궁금해진 저는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빠 성격상 약속 어기는 거 제일 싫어했잖아. 근데 왜 어긴 거야? 너무 열받아서? 복수하고 싶어서? 나 궁금해.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난 원래 사람하고 한 약속만 지키거든. 라고 하는데 한 번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언니는 조카를 되찾고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멋진 신랑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벌레 같은 것들은